그런데 진짜로 막 아파트 실험자들을 막 모아놓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꾸밉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헤드셋을 이렇게 껴요. 잡아봐요. 이렇게 실험자들은 헤드셋을 낍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방 안에 자기 혼자 있어요. 방 안에 이렇게 자기 혼자 있는데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 줄 알았냐면 뉴욕 대학 생활의 적응도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무엇이 힘이 든지,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든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를 그냥 편하게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2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자기 혼자 방에서 저는 뉴욕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뉴욕에 방세가 너무 비싸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바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마이크에 불이 띵 하고 들어오면 이때부터 나는 2분 동안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격리된 방 안에 혼자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랑 격리된 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격리된 방이 있고 또 내 옆에 격리된 방이 있고 또 내 옆에 격리된 방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뉴욕의 생활에 대해서 2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내 옆방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뉴욕의 방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옆에 혼자 있는 사람은 또 뉴욕의 교수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방이 하나하나 다 따로 있고 자기는 혼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자기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례대로 자기 이야기를 듣다가 내 차례가 불이 띵 하고 들어오면 내 얘기를 이렇게 막 2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집단 치료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방이 격리된 것 뿐이야. 그래서 이 실험에는 여학생 59명이랑 남학생 13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발표하는 사람이요, 저는 간지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 듣고 있겠지. 이 여자분은 이걸 듣고 있겠지. 저는 간지를 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간질 환자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방에서 간지를 앓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자주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뉴욕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당연히 이 간질 환자가 자기 옆에 있는 줄 알겠죠? 근데 이거는 미리 녹음된 거예요. 진짜 이 간질 환자가 옆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혼자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간질 환자라고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2분 동안 말을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간질 발작을 막 일으켜요. 한 번씩. 한 번씩 막 간질 발작을 일으키다가 또 갑자기 또 차분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켰네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상황은 마치 제노비스의 아파트 상황과 비슷하죠. 왜 비슷한지 아시겠어요? 불이 여기저기 켜져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랑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겠죠. 목격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듣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간질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이걸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목격을 했다거나 소리를 질렀다거나 하는 경우는 자기는 몰라. 나는 내 방에 혼자 있는 거고 그냥 나 혼자 이 간질을 듣고 있는 거야. 비슷하죠?
그냥 자기는 다른 사람도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제노비스 사건을 본 사람들도 여기저기 아파트 불은 켜지고 나는 이걸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난 이걸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목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지 신고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간질 환자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던 와중에 갑자기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더니, 전 지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저 지금 발작이 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 간질 발작 일으키다가 쓰러졌나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목격자들이 제노비스 사건을 목격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랑 이 상황을 동시에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별을 둔 게 이제 티가 나요. 뭐냐면, 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랑 자기랑 딱 둘밖에 이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방은 다르지만 이 간질 환자랑 자기 혼자, 간질 환자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인식했을 때는 85%의 피실험자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발작이 일어난 지 3분 만에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간질 환자 말고 4명의 다른 학생이 더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마이크로는 들려요. 마이크로는 어머 어떡해, 이 사람 쓰러졌나봐, 발작 일으켰나봐, 어머 어떡해, 세상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들렸지만, 이 피실험자들이 알고 있기로는 실험자는 당장 이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지 않아요.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 저는 나중에 이걸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실험자는 누구든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어머 어떡해, 간질인가봐, 발작을 일으켰나봐, 어머 어떡하지 라고 혼잣말밖에 안 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6분 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나중에서야, 실험자가 들어온 나중에서야 그 사람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대요. 신경은 쓰고 있었던 거야. 무관심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약간 두려웠던 거야.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신고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달리랑 라타네라는 이 두 심리학자는 이것을 책임감 분산 효과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책임감은 분산되고 이 책임감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달리랑 라타네는 분명히 자기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놓고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격자가 많을수록 안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나? 좀 이상한데? 그러면 말이야, 나한테 위험이 처한 거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책임감이 분산이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는데, 두 번째 실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스 냄새를 이렇게 막 나게 해. 그러면 가스 냄새가 나네? 뭐지? 어디서 걸러를 떼나? 차가 출발했나? 기름을 쏟았나? 가스 냄새, 이게 뭐지? 에이,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음식을 태워 먹었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누가 봐도, 누가 느껴도 딱 보기에 맞아! 이거 위험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분명히 나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은 위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심리학자는 배우 2명을 고용합니다. 배우 2명을 고용해서 피실험자 1명하고 이 3명을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질의응답지를 써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용된 두 배우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지를 막 적기 시작해요. 적어 나갔겠죠. 막 적어요. 나는 교육비가 비싸다고 생각한다. 체크. 알바비로는 충분하지 않다. 체크. 점점 하나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달리랑 라타네가 구멍 사이에 연기를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뿜어요. 물론 인체에 무해한 가짜 연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무도 무시할 정도의 연기는 아니었어. 연기를 이렇게 내뿜는데 점점 막 뿌얘지겠죠. 방 안에 이걸 뭐 창문도 없고 문도 다 닫은 상태니까 점점 연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계속 연기는 유입되니까 점점 막 눈앞이 뿌얘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제는 옆 사람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기침이 막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뛰쳐나갔을까요? 연기야! 이랬을까? 아니?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피실험자가 연기인데? 연기 나는데? 연기 이래. 옆에서 설문조사하는 다른 사람을 눈치를 봐. 도망 안 가고 도망 이렇게 가려.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연기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연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냥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막 너무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 근데 나 말고 다른 2명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설문조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연기인데 설문조사 계속 해야겠다? 대학 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야. 몇몇 사람은 연기 나온다. 연기 나는데? 이 연기 나지 않아요? 연기 이상한데? 이 연기 봐봐요. 이렇게 했는데 이 배우들이 2명의 배우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고 그냥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연기가 막 가득 찬 방에서. 이렇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옆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자기도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설문조사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딱 한 명의 사람이, 정말 딱 한 명의 사람이 복도 끝에 있는 실험자한테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리고 연기가 난다고 4분 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실험이 이제 끝날 때까지 총 연기가 난다고 보고를 했던 사람은 3명이에요. 나머지는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방 안에서 연기가 나지 않던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봤어요. 에어컨 오작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어컨이 오작동돼서 연기가 나는 줄 알고 시간이 흘러 이 실험자가 자기를 데리러 방에 올 때까지 이걸 이 설문조사를 다 해놓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언제 데리러 오지? 실험자가 와야지 내가 이 방을 나갈 수 있을 텐데. 실험자 언제 오지? 아, 연기가 계속 나네. 연기. 실험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2명의 연기자가 없이 피실험자 혼자 이 상황에 똑같이 놔두잖아요. 100%의 사람이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당장 보고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실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체 행동은요, 종종 굉장히 멍청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쵸? 분명히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똑똑한데 단체로 모아놓고 오면 이게 무슨 멍청이들인가 싶어요.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무슨 대학교 조별과제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만 다 뽑아놨을 텐데 왜 이런 멍청이 같은 짓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걸 집단극화라고 부릅니다. 집단극화. 단체로 멍청이 짓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극화를 실험한 게 또 있어요. 어떤 공무원으로, 이건 질문이에요. 어떤 공무원으로 일하는 여성한테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금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순 없는 직종이에요. 그죠? 월급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퇴직 후에도 조금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이 공무원 여성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제안이 뭐가 들어왔냐면 얼마 전 새로 시작한 회사에서 이 여자를 스카우트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회사 매출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일부 줄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의 재정 건실도가 조금 낮아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여자의 친구예요. 그럼 도대체 이 회사의 재정 건실도가 얼마 정도 돼야지 이직을 권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돼야지 이직을 권할 거예요? 1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할 확률이 10%. 2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할 확률 30%. 3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할 확률 50%. 4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할 확률 70%. 5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할 확률 90%. 6번, 절대 권하지 않겠다. 입니다. 4번? 3번? 3번은 50%고 4번은 70%예요. 90%? 절대 권하지 않을 거예요? 30%? 절대 권하지 않아요? 30%? 70%. 그러면 지금 우리 방에 나오는 것만 대충 통계를 따져보면요, 지금 90%도 계속 나오고 있고 70%도 있고 절대 권하지 않겠다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여기서 대충 따져보면 한 60%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90%, 70%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 대충 한 70% 정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지 메이슨 대학의 심리학자가 딘이라는 사람이 참가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응답을 하게 만들었을 때 참가자들은 재정 건실도가 여러분들처럼 66% 이상이 되어야지 이직을 권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66%가 돼야지 이직을 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단체로 집단 토의를 하게 만듭니다. 재정 건실도가 말이에요. 그죠? 재정 건실도가 근데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도 연봉 그렇게 뭐 많이 못 받지 않나? 이 정도면 경영권을 일부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의를 하고 났더니 56%가 돼버렸어요. 재정 건실도가 평균 56% 이상이 되면 이직을 권하겠대요. 더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게 그래? 집단 토론을 한 후에 9.5%가 모험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토론 전보다 토론 후에 내린 결정이 조금 더 뭔가 과감하고 모험적일 때 이걸 모험 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집단이 멍청이니까 집단으로 얘기하면 멍청하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집단이 멍청하다는 걸 알아도 집단이 내린 결정이 개인이 내린 결정보다 더 나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더 신뢰해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결정에 동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말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낫겠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집단은요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물론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뭐 집단 지성은 좀 말이 다른 거지만 뭐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있고 집단이 모여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집단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하고 단순화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 극화가 아주 잘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치예요. 나치. 1967년에 어느 독일의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막 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 역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업 도중에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나치는 10%에 불과했는데 왜 90%나 되는 독일의 시민들이 거기 가만히 있었죠? 우리 같으면 때려 죽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 역사 교사는요 여기서 실험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실에 있는 30명의 학생부터 시작을 해요.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요. 3가지 요소를 갖다 놓고 꼭 지키게 만듭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공동체의 상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상징은 파도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거야. 우리 고등학교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거야. 우리는 이 독일 역사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상징은 파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호와 경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구호가 뭐냐면 훈련을 통한 공동체를 통한 실천을 통한 힘의 집결.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서 파도라 그러면 이렇게 막 하면서 훈련을 통한 공동체를 통한 실천을 통한 힘의 집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구호랑 막 이렇게 경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회원증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도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증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갈매기 군단인 거예요. 회원증을 똑같이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도 모양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30명으로 시작했던 이 그냥 역사 교사 한 명의 실험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교장이 이 훈련을 이걸 똑같이 하기 시작해요. 이 경례를 똑같이 해요. 교장이 파도 경례를 막 해. 실천을 통한 힘의 집결! 막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막 이러고, 파도 쿠키라는 게 학교를 위해서 막 나오고, 이런 파도를 상징하는 것 자체가 학교를 막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파도라는 집단에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뭔가 있어 보이죠?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 집단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이 경례를 해. 우리 학교에 파도 쿠키가 있어. 우리 봐봐. 파도 배지 봤어? 파도 배지? 야, 저기 3학년 선배는 저기 십자가 있다? 저 선배는 갈매기 군단이래. 저 선배한테 걸리면 안 돼. 야, 근데 저 선배가 그렇게 착하대. 막 이러면서 이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이 집단에 속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속감을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점점점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뭘 하냐 하면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했더라도 이 파도라는 이 집단에 가입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모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야, 파도에 들어와. 지금 다 들어왔는데 니네들만 안 들어오고 있잖아. 니네들은 뭐야? 반동분자야 뭐야? 니네 뭐 빨갱이야 뭐야? 당장 들어와라. 내일부터 뺐지?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폭언을 합니다. 이 집단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 파도 회원이 아니면 똑같이 축구 응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기들만 응원을 막 하고, 야, 쟤네는 우리 파도 회원 아니야. 야, 쟤네랑 응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척해요. 그렇게 실험은 3일 만에 30명으로 시작했던 이 실험이 200명까지 늘어났어요. 실험 3일 만에. 그리고 5일이 되는 날, 이 역사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은 파도 회원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 너네들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도를 통해서 조국을 구해낼 거야. 잘 들어. 오늘 전국 파도 운동 연합이 결성이 되고 이 파도 그룹의 지도자께서 나타날 거야. 그분의 위용을 잘 한번 봐. 조국이 위험하대요. 조국이 위험하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지도자를 보여주겠대요, 드디어. 그래서 학생들이 딱 모니터를 보겠죠. 모니터를 딱 봤는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우리 집단의 지도자시다. 딱 모니터를 틀었는데 히틀러가 나오는 거야. 충격. 아이들은 200명의 아이들은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 왜 독일 시민들이 나치즘을 막지 않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실험이 자기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나중에 교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희들 그 누구도 독일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조종당하고 추종자가 되고 광기에 사로잡힌 이 집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을 거야. 그렇지? 학생들은 그냥 멍하니 거기서 수긍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너무 멀리 나간 이 실험은
이 교사 자신도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될수록 자기 자신도 그 실험의 일부가 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학생들이 보여주는 이 단일화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꼈고 굉장히 그 행동에 대해서 즐거워했고 자기 자신도 독재자의 역할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3의 물결 실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쇼킹해요. 그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